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시작부터 지금 화면이 굉장히 난잡하죠. 이게 뭐냐면요.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영업 실적 발표표입니다. 좀 여러 개를 많이 켜놨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철강 부문에 포스코도 품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인터라든지 만약 퓨처임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부를 지주하고 있는 지주사기 때문에 지금 연결 실적 아니면 별도 실적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펼쳐놓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오늘 영상 한번 딱 보는 걸로 완벽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분들 구독 한 번 더 누르면 구독 취소되거든요. 그러지는 마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씩 다 좀 살펴볼 건데 일단 포스코 홀딩스의 전체적인 매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회사 연결 실적 다 합친 거를 보게 되면은 요 표가 나오는 건데 자,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요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2%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매출액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47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철강 부분에서만 나온 걸까?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나왔을까?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도 봐야 돼요.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매출액이 한 3.4% 줄었고 영업이익은 1.7% 그렇게 경미한 수준으로 그냥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오차 범위죠.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충격적인 그런 하락률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470%의 영업이익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개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매출액은 마이너스 3.3%로 조금 줄었지만서도 영업이익은 9.4% 늘었습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0.3이라 돼 있는데 이게 조단이거든요. 3,200억에서 3,500억까지 영업이익을 땡기는 데 성공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7%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개선이 잘 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상반기 때 그게 있었어요.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조사를 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영향이 조금 들어와줬다라고 조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그 470%를 대변할 수는 없는 수치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더니 자, 보시면 이 실적은 어디냐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우리 효자 종목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매출액이 2.7%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86%가 늘었어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약수하게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470% 상승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 좀 캐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도 못한 거였는데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여러분들. 퓨처엠 어디예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 부분에서 실적이 미쳤습니다. 자, 보세요.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16.9%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10억에서 플러스 17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대반전을 시켜준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2차 전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저하되고 있던, 인식이 좀 저하되고 있던 그 2차 전지 쪽에서 오히려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매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조금 해줬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에요. 지금 이제 캐즘 구간이 거의 다 지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실적 성장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조금 잘 뽑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의 실적 증가가 다시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인터내셔널 유통이랑 인프라 쪽에 이 인터내셔널이랑 이제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의 55%를 담당하고 있는 철강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평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이런 상승이 나와주지는 아직은 않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이 포스코홀딩스의 연결 매출은 굉장히 좋게 잡히는 거고,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주가는 턴어라운드 하는 거.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몸소 겪어왔었잖아요.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연매출을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만 보시면 돼요. 일단 영업이익만 보면은 20년도에서 21년도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을 때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조금 움직였었냐면, 자 보세요. 2020년도 때 이때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2020년도 때 이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때 저가가 1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 버프도 있었지만 실제로 매출도 매우 잘 나왔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매출이 조금 둔화했어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9조 2천억을 찍고 나서 반토막이 조금 났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2023년도 때 이제 2차전지 붐이 왔을 때 이때는 매출액 대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때는 약간 시장에 대한 그런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매출이랑 좀 연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성장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가치 사이클로 집어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실적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실적이 2조 1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점진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조 1천억, 2조 6천억 사이의 밸류가 지금 26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3조 8천억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데이터상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무조건 맞다 아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퇴근하기 전에 조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좀 키보드를 좀 많이 두들겨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2025년도잖아요. 2025년도 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할 때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조금 많이 담아놨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 뭐 주주 현황도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년도 실적 평가도 담아놨고,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중국 철강 감산에 대한 거, 유럽 액션 플랜이랑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싹 다 담아놨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실적 흐름과 이런 재료 반영으로 인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변동 시나리오까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다 담아놨어요. 보시면 중국 철강 감산이 지속될 경우의 시나리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주가 나올 경우의 시나리오,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변동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유럽 액션 플랜으로 수출량이 낮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요 총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가 요 투자 포인트, 요 투자 참고서 정리서에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투자 참고서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여기에 써놓은 이 주가 변동 시나리오 있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나는 좀 어떻게 포스코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시면 2025년도 때 포스코홀딩스 투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부로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중국 철강 감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주가가 흘러갈 건지 이런 거 세세하게 다 적어놨겠죠. 자,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주 나오면은 어떤 시나리오로 걸어갈 수 있는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담아놨는데 이걸 방송에서 하나하나 다 풀게 되면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뿐더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방송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따라했다가 괜히 막 다르게 가니까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장 선생이 이 4가지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요걸 한번 세부적으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한테만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스크롤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네이버 설문 폼을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 설문창이 나올 겁니다. 장 선생의 고급투자 구독자 라운지라고 나오는데 밑에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반드시 구독을 하셔야 돼요. 구독을 안 하셨는데 제가 요 자료집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냥 오늘 영상 딱 켜가지고 그냥 이런 자료 있네 한번 가져가 봐야지 하고 봤다가 자료 좀 괜찮은데 주변 지인한테 좀 공유를 해볼까 해가지고 제 채널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제 이런 소중한 저작권이 담겨있는 이 자료 가져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맞는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밑에 서비스 받아보실 연락처 있죠. 여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링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자, 그래서 여기 제출 눌러주시면 접수가 되는 거고, 제가 주말까지 한번 쫙 받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 평일 중에 제가 자료 설문 참여해주신 순서대로 제가 발송을 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은 다 방송에서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제 아이디어가 들어간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진지하게 읽어보실 분들께만 한번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 확인할 자세가 된 것 같다, 난 자세가 갖춰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다음 주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딱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25만원 요 라인까지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로 빠지는 거 외에는 펀더멘탈적으로는 빠질 수가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좀 TV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좀 편안한 시간 가지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